자, 이번 사건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우리 사건 반장을 통해서 공론화를 원하신다면서 사방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셨는데, 자, 이 가해자와는 한 청소 앱을 통해서 만났다고요? 네, 일단 서울시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이었고요. 제보자는 40대 여성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평소에 가사관리사라고 하죠. 청소 도우미를 부르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9월에 한 청소 어플을 통해서 이 한 50대 중반의 청소 도우미를 소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 마음에 정말 쏙 들 만큼 청소를 깔끔하게 잘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는 그 이후부터도 그 도우미를 계속 부르게 됐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이 50대 도우미가 이렇게 어플을 통해서 주고받게 되면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나간다면서 청소비를 약간 더 올리는 조건으로 차라리 개인 거래를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도 이거를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받아들였습니다. 이후에 이 청소 도우미는 매주 금요일마다 제보자 집에서 약 9개월간 일을 해오게 됩니다. 자, 9개월 동안 청소, 집안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4월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가 확 오더라. 옷장에서 하나 둘씩 옷들이 사라졌던 겁니다. 자, 제보자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없는 게 좀 있어가지고 어디 있나 보다 하고서 있었거든요. 어디에 있겠지 하고서 이제 있었는데 그게 좀 여러 벌이 됐어요. 그 절도를 완전히 알게 된 게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어떤 특정 옷을 보고 저거 내일 한번 입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출근을 했는데 그날이 이제 그분이 오시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없어진 거예요. 어허, 입어봐야지 했는데 없어졌다. 옷에 발이라도 달렸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도둑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난 4월부터 좀 이상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생각을 했다고 나 처음에는 내가 좀 뭘 착각하고 있나? 그렇게 보통 건망증이 있나? 생각하죠. 보통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6월에 이 사건이 터져요. 그게 뭐냐면 내일 내가 이 옷을 입어야지라고 딱 챙겨놨는데 챙겨놨는데. 청소도우미가 오고 난 다음날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없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건 강한 의심이 들죠. 음. 그래서 일단 이 제보자가 청소도우미를 떠봅니다. 어떻게 떠보느냐? 혹시 이 옷 못 보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도둑이 든 것 같아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아. 다행히 건물 밖 CCTV가 있어서 경찰에 입수해 갔는데 혹시 청소할 때 누가 찾아온 적 없었어요? 아, 신고 안 했는데. 예, 이렇게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연락이 없어요, 이 도우미가. 그러다 며칠 뒤 제보자한테 청소 도우미로부터 전화가 또 걸려옵니다. 사실 일하면서 제가 옷 2벌에 커피를 흘려가지고 몰래 가져가서 세탁을 한 다음에 돌려드리려고 했어요. 이런 해명을 내놨다고 합니다. 원래 그렇다면 이 얘기는 먼저 했었어야죠, 본인이. 그렇죠. 자, 하지만 옷을 돌려주려 했다는 그 청소 도우미의 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예. 예,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좀 불안하니까 아마 제보자분이 휴대전화로 본인 그 물건들을 이렇게 옷장 같은 걸 다 찍어 놓으셨던 모양입니다. 그걸로 비춰서 보니까 없어진 물건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명품 지갑이라든가 고가의 원피스라든가 하나씩 둘씩 찾아낸 게 무려 32개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으로는 1,800여만 원에 해당했고요. 이거 바로 50대 청소도우미 신고를 했습니다. 이 가방에 청소용품 가방에 넣어서 훔쳐간 걸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저도 그런 경우 있어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네요. 하지만 의심은 가지만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서 백 변호사님.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진짜 이게 신고하기도 좀 그렇고 음. 그렇다고 추궁하기도 좀 그래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진짜 본인이 잘 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최근에는 사실 이제 문 비밀번호까지 알려드리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출근하고. 이 제보자분도 그러셨어요. 이제 그 정도로 보통 믿고 있는데 그게 이런 일이 생기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사진들을 좀 많이 찍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없을 때 바로 직전 상황을 좀 찍어 놓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고요. 근데 물론 대부분의 청소도우미분들은 그러지 않습니다만 그럼요. 이제 일부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불안감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대체 이 청소 도우미가 언제부터 물건을 훔쳤냐 하는 건데 이걸 놓고도 제보자와 도우미 간에 좀 의견이 엇갈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청소 도우미는요, 일을 한 건 지난해 9월부터지만 훔치기 시작한 건 지난 3월부터, 그러니까 올해 3월부터 3개월간만 범행을 저지른 거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이 도우미가 처음 일을 하기 시작했던 지난해 9월부터 이미 범행이 시작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보자에 따르면요, 청소 도우미의 이 압수 물품에서 본인이 지난해에 잃어버린 게 분명한 그 구두가 나왔다는 겁니다. 지난해 이제 처음 몇 번 이 청소도우미가 제보자 집에
다녀간 직후에요. 이 제보자가 같은 달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삿짐 정리하면서부터 그 구두가 안 보여서 어허. 아, 내가 또 뭐 짐 싸면서 좀 실수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잃어버렸던 그 새 구두가 이 도우미의 압수 물품에서 발견이 됐던 아이고야. 겁니다. 그래서 제보자는 이 내용을 따지는 문자를 보냈는데요. 그 도우미도 뭐 다른 말은 없이 죄송하다 이런 답변이 돌아오긴 했습니다. 다만 왜인지 이런 제보자의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옷을 훔치셨냐 했더니 이 가사 도우미 너무 예뻐서 한번 입어보고 싶었어요라고 했다는데 교수님. 글쎄요. 그러면은 구두를 훔치면 신어보고 싶고 그리고 명품을 훔치면 가져보고 싶고 어떻게 보면 저에겐 그냥 하는 소리니까 별로 참고할 만한 가치는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여성이 꼬리가 너무 길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전문적으로 쇼핑을 갖다가 한 것으로 저는 보는데 보통 이제 한번 고용을 하게 되면요. 또 사람을 바꾸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 청소 도우미라고 하는 이분이 자신 외에도 고객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케줄이 꽉 차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추정컨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주 일을 잘해가지고 강한 신뢰를 주고 자신을 갖다 믿게 만든 뒤에 그 사람의 어떤 그 심리적인 것을 해제하고 난 뒤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표가 안 나게끔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이 사람의 어떤 그 제안, 즉 우리 앱을 통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거래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누이 좋고 매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앱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쪽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공식적인 관계를 깨고 우리 둘이가 그냥 개인적인 그런 상황으로 만나자라고 얘기한 것을 봤을 때는 좀 여러 가지 그 이런 쪽에서 경험이 있지 않은가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단 이 사람이 관련 전과가 없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해서 그동안에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뭐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저도 여기서 얘기한 그 앱을 통해서 청소 도우미분을 한번 써본 적이 있었는데 뭐 저는 이제 출근을 하니까 그 비밀 도어라 그거 다 번호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어.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으면 못 맡기는 일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지금 청소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거가 된 이유는 피해자에게 정말 내가 잠깐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합의금 쪽으로 한 500만 원을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거절했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실 물건들은 되찾았긴 했지만 혹시 계속해서 다른 데서 이런 비슷한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범죄 경력을 좀 남겨야겠다, 전과를 남겨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고 하지만 이제 이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을 공탁을 했고요. 결론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진짜 이제 이 제보자분도 몇 년 동안 많은 도우미분들을 만나서 이런 청소를 부탁했지만 대부분 정말 다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만 이렇게 그래서 괜히 이런 게 또 방송이 되면 많은 선량한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실제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대부분의 청소 도우미분들은 본인 일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전혀 이제 법적인 문제를 남기지 않고 가시는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피해자분의 주장에 따르면 이 청소 어플은 일단은 청소 도우미를 소개시켜주고 여기도 일정 부분 수수료를 먹잖아요. 근데 전혀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회, 범죄 경력 조회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이 피해자의 주장입니다. 사실 뭐 청소 어플 쪽에서는 그냥 뭐 이런 일이 생겨도 본인들은 사람 소개시켜준 것뿐이고 도의적 책임 정도만 진다라는 건데 저는 그런 일단은 이 회사 차원에서도 책임을 지우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어쨌건 누군가의 빈집에 들어가게 해주는 일이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채용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좀 유사한 또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